최근 가을비가 너무 자주 내리면서 배추 속이 녹아내리는 무름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에 학교 주변에 황토길을 깔았더니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황토가 흘러내려 위험천만인 곳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2분 만에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도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가을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례 없이 잦은 가을비에 출하를 앞둔 배추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배추 속이 비고 물러지는 무름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밭까지 갈아엎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커다란 트랙터가 배추밭으로 들어갑니다. 보름 뒤면 수확 예정이던 배추가 트랙터 바퀴에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8월 심은 배추밭에 무름병이 돌자 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나선 겁니다. 애써 키운 배추를 파묻는 농민은 끝내 눈물을 훔치고야만 합니다. 배추를 키울 때는 내 맘 먹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날씨에 이게 싫어지고 하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똑같아. 내 심장이 마음이 아프다 얘기요. 인근의 또 다른 배추밭으로 가봤습니다. 수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지만 성한 배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배추지만 뿌리부터 속까지 완전히 짓물렀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잦은 비에 배추 무름병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도 지금 아직 여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부터 충북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평균 26.4일. 한 달에 20일은 비가 내린 건데 강수일수로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강우량은 343.3mm, 평년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역대 4위 규모입니다. 비가 자주 왔고 그리고 흐린 날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육했을 때 한 25도 이상의 세균이 발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인데 무름병만이 아닙니다. 잦은 비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각종 질병이 수확기를 맞은 채소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의 브로콜리 농가는 이번 달 초부터 퍼지기 시작한 검은 무늬 병으로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썩은 병 같은 게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이게 판매가 안 되잖아요. 썩은 걸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지, 이 밭 전체.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피해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캄보디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청년층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외교부와 충북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대한 위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내 각 시군 대학과 피해 예방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외국어로 된 취업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말고 해외 취업 시 반드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제주에서 시내버스와 부딪혀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에서 세광고 1학년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뒤따르던 시내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명이 유리 파편에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에는 학생 등 37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오늘 오전 2박 3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위해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수학여행 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에 요즘 황토길을 만드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 황토길을 만들어 등굣길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황토가 인도로 흘러내리는데 넘어져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충주시 호암동의 한 공원. 인근 초중학교로 향하는 등굣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공원을 둘러싸고 200m 길이의 황토길이 생겼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에 도의원 재량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충주시가 시공했습니다. 문제는 인도보다 높게 설치돼 비만 오면 황토물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입자가 미세한 황토는 점성이 높아 비에 젖었을 때 물과 섞여 표면에 오래 남아 미끄럼을 유발합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아이와 노약자의 경우 위험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등교를 돕던 학부모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하는데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그 맨발 걷기 만들어 놓은 그 흙이 흘러서 자갈이랑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되게 미끄러워져요. 지금이 아예 그 피부 조직이 약간 안 돌아오고 그 색깔도 달라요. 취재 중에도 한 아이가 황토물이 스민 구간에서 삐끗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진흙물이 섞여 있으니까 뭔가 미끄럽다고 느꼈어요. 황토물이 흘러갖고 여기가 굉장히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걸으면서 살살 이제 이렇게 걷고 했어요. 종종 낙상 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학급 토의 주제로까지 논의했을 정도입니다. 가림막 하면 어차피 비가 차가지고 흘러 넘칠 테니까 그 위로 이렇게 둥글게 비닐하우스처럼 만들기로 해놓은 그거를 무늬를 넣었는데 충주시는 최근 황토물을 차단할 배수로를 설치하고 경사도를 일부 낮췄지만 잦아진 가을비에 황토가 여전히 인도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비 쩍쩍 맞고 이거 다 쓸어내고 그러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떤 방법이 없죠. 뭐 이걸 평탄화하기 전에는. 어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며 만든 황토길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청주와 괴산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려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6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배상액이 과도하고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 소송이 제기됐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주시 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해외 출장에 동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원복 충주시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미국 출장은 불참했지만 다음 달 복지환경위원회 호주 출장에는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출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충주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오늘 다수결로 해당 시 의원의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도입됐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 로봇 영상을 보고 진짜냐면서 놀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미애 기자가 사용해봤습니다. 12개 기업 직원 60여 명이 입주해 있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차를 끌고 로봇 주차 대기구역으로 들어가 시동을 끄고 내렸습니다. 방금 대기구역에 차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입차 요청을 한 뒤 회사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차는 로봇이 알아서 합니다. 납작한 한 쌍의 로봇이 각각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이동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차량을 살짝 들어 올려 움직입니다. 3톤까지 들 수 있는데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합니다. 실내 자율주행 주차 로봇입니다. 문콕이라든지 그런 걱정 없이 온전하게 제 짐을 챙겨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어서 기대보다 만족이 되게 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주차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남짓.
현재 실증 단계여서 천천히 운행 중인데 실제 최대 속도는 3배가량 더 빠르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출차할 때도 키오스크나 채팅 앱 버튼으로 요청하면 대기구역으로 차를 가져옵니다. 사실상 무인 대리 주차인 셈입니다. 주차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차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의 크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중 주차도 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 30% 정도의 주차 면적 확대가 가능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차 로봇 실증 사업에 나선 충청북도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 먼저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실증을 거친 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주차타워 등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차 타워 같은 데 도입을 하면 더 많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또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주차하고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할 수도 있고. 충청북도는 주차 로봇 이외에도 배송, 안내, 순찰 로봇 등 9대의 로봇을 청사 안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제작한 교육영화 숨은 영웅 데미안이 부산국제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청소년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는 중학교 민서가 청각장애 학생인 서연, 자폐 스펙트럼 학생인 윤성과 한 팀을 이뤄 발표를 준비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화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통합교육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제작돼 도내 학교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비내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대체도로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7년 마을 도로가 골프장 예정 부지에 포함되자 골프장 측이 대체도로 신설을 약속했지만 지난 2022년 자전거 도로 건설로 변경해 허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주시가 공식 설명회를 열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결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농어촌 도로 개설과 관련해 기본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신청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복지단체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간부가 평소 폭언을 일삼고 직원들의 외출과 병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단체 대표에게 괴롭힘 피해 내용을 조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20대 남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겠다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충주에서 접수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